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강진이 지음 수호서재. 별이 빛나던 여름밤. 이른 저녁을 먹은 탓에 입이 슬슬 허전해질 무렵 돗자리를 옆에 낀 까까머리 고등학생 삼촌 뒤를 따라 나와 동생은 옥상으로 오르는 철계단을 더듬더듬 조심조심 올라갔다. 난간을 잔뜩 힘주어 잡은 손바닥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마지막 발걸음을 떼 옥상에 도착하면 시원한 한 줄기 밤바람이 나를 흔들었다. 고개 들면 눈에 가득 들어오는 동네 풍경. 옥상 한가운데 삼촌이 돗자리를 깔고 벌러덩 누웠다. 골목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고 까만 하늘에 점점이 뜬 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 더 많이 내 눈에 들어와 박힌다. 쏟아지는 무수한 별 중 보석 같은 내 별 하나 찾아내어 온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순간, 그 영롱한 신비로움은 내 안에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냈다. 한참을 그렇게 별과 마주해 뒹굴뒹굴 하다 보면 고모 할머니가 솥에서 막 꺼낸 삶은 옥수수를 갖고 오셨다. 체한다고 앉아 먹으라는 할머니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벌렁 누운 채 먹던 옥수수 맛. 지금도 입안에서 느껴질 만큼 맛이 깊었다. 그날 옥상에 누워 바라본 밤하늘은, 별빛은, 우리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게 내 삶에 수놓아졌다. 별이 빛나던 여름밤에 수박 화채. 머리 꼭대기에 해를 얹고 온 동네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다가도 얼음덩이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외할머니 뒷모습만 보이면 신이 나서 따라 들어갔다. 마당 평상 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으면 할머니는 막 씻어 물방울이 맺힌 커다란 수박을 쟁반 위에 놓고 반으로 쩍 갈랐다. 빨간 속살을 숟가락으로 떠서 양푼에 담고 하얀 껍질이 보일 때까지 박박 긁어모은 수박 국물도 붓고 칼끝을 망치로 톡톡 내리쳐 깬 얼음덩어리 띄워 하얀 설탕 한 숟가락 넣고 휘휘 저어주면 수박 화채 완성. 다들 평상 위에 둘러앉아 한 그릇씩 가득 받아 입도 손도 옷자락도 빨갛게 수박물을 들이며 먹던 그날의 맛. 투명하고 맑은 얼음 하나를 입에 넣은 것처럼 지금도 그 여름이 쨍하게 떠오른다. 완벽한 어느 하루. 낮에 국수를 해 먹었다. 멸치다시 국물에 호박, 당근, 양파를 채 썰어 놓고 간을 맞춘 후 마지막에 달걀 풀어 색과 영양을 더했다. 펄펄 끓는 국수를 건져 찬물에 헹구는데 주방 가득 모락모락 퍼지는 하얀 김을 보려고 아이들이 조르르 달려와 앞에 섰다. 능숙하게 국수를 치대며 헹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 의기양양하게 국수를 헹구고 한 줌 집어 물기를 뺀 국수를 아이 입에 넣어주었다.
이때 먹는 국수가 가장 맛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어느새 둘째도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섰다. 새끼제비 2마리처럼. 소파에서 큐브 맞추기 삼매경이던 아빠 제비는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흐뭇하게 바라보다 외친다. 나도 나도. 가족이 둘러앉아 후루룩 후루룩 국수 한 그릇 말아먹으며 보내는 휴일 오후.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 제목을 붙여보니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만큼이나 완벽하다.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딸아이 방을 노란색 벽지로 도배해 주었다. 이사갈 빈집을 구경하러 왔던 날, 처음 갖게 된 자기 방이라고 뛸 듯이 좋아하며 무릎을 꿇고 방바닥에 입을 맞추던 딸. 앞으로 방 정리는 자기가 다 할 거라는 성급한 다짐도 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편안하기만 한 이 방 안에서 딸아이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처음 갖는 내 공간, 처음 갖는 내 방, 처음 갖는 내 책상. 어느 시인의 말처럼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묻고 싶은 순간이 참 많다. 별밤. 여긴 별이 진짜 많아. 아빠랑 봤던 강원도 산골짜기까진 아니지만. 아, 거기 진짜 좋았는데.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비포장도로에서 라이트를 끄고 차를 세워놓고 올려다보던 그 밤하늘. 별이 쏟아져 내릴 것처럼 찬란했고 조금은 압도되기까지 했던 밤하늘. 아빠와 둘이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그만큼 선명하고 또렷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물소리가 들려왔던 청계산 밑이랑 또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 새하얀 모래 위에 갈색말이 있던 경포대 바닷가랑. 생각해보니 참 많네.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내려가던 날, 작은 아이가 가족에게 주고 간 편지. 아이의 마음속 도화지에 그려진 여행의 추억들을 아이는 야금야금 꺼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받고 또 추억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겠지. 흰머리 뽑던 날. 안방 한가운데로 볕이 가득 들어차는 날이면 조그만 낮잠 베개를 베고 누운 외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뽑았다. 철부진에게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은 양볼 부풀려 불던 달콤한 풍선껌 같았다. 족집게로 콕 집어 올리면 쏙 뽑히는 머리카락. 힘없이 빠지는 흰 머리카락들은 동그란 거울 위에 잡초처럼 붙여두었다. 8살엔 한 개에 10원, 10살 땐 10개에 50원. 내 작은 손이 족집게에 익숙해질수록 할머니 머리 위 흰 눈은 더 많이 쌓여갔다. 족집게로는 미처 잡을 수 없었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얼마 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할머니 머리에서 골라내던 흰머리를 발견했다. 뽑을까 말까 망설였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다.
세월을 비켜가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텐데. 이제 외할머니에게는 검은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아있지 않고 오랜 치매로 기억도 한 올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때 방바닥에서 할머니와 함께 누워 뒹굴뒹굴하며 보낸 시간은 내게만 남아있지만 여전히 그날의 봄이 우리를 감싼다. 작은 일에 기뻐하며 그렇게 캄캄한 밤, 집으로 돌아오는 지친 딸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스웨터 호주머니에 지폐 한 장 찔러 넣고 달리미를 안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다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니 어느새 버스 정류장까지 도착했다. 책가방을 메고 처진 어깨로 자박자박 걸어오는 아이. 우리를 발견하고는 빙긋이 웃으며 걸음을 재촉한다. 그렇지. 저 미소를 보려고 이 길을 나섰지. 가방을 들어주겠다는데도 무거워서 안 된다며 굳이 메고 있는 아이. 다 컸다, 우리 딸. 출출하기도 하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분식 트럭을 찾았다. 떡볶이와 어묵, 뜨끈한 국물을 호호 불어 호로록 넘긴다.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다고 순간을 붙잡아 본다. 만개한 목련주의가 환하다. 아이의 밝음을 마주하니 내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진다. 힘들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하루하루 다독거리며 가자.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일에 기뻐하며 지금처럼 웃자. 익어가는 것들.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선 은행나무가 걸음을 멈춰 세웠다. 빛나는 노란 잎이 작은 바람결에 포르르 포르르 쉴 새 없이 머리 위로 떨어진다. 꽃가루처럼 흩날리는 은행잎 아래 가만히 서 있으니 은은한 종소리가 들리는 기분이다.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은행나무는 무대 위 주인공처럼 멋진 아리아를 선물해 주었다. 바삐 걷던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참을 보았다.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을 향해 가는 가을에도 자연은 급한 것이 없다. 익어가는 것들은 숨가쁘게 달리지 않는다고 박노해 시인은 가을을 노래했다. 노란 잎도 촘촘한 열매도 이내 떨어져 이리저리 나뒹굴다 흔적만 남겠지만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람을 느끼는 나무는 의연하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자연은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재생긴 그 모습대로 잘 익어가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걸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전부였던 것들. 이른 새벽 출근했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고 방바닥에 넓게 이부자리를 펴는 시간. 동생과 이불 위에서 쿵쿵 뛰며 앞구르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도 했다. 한참을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동생은 외할머니 옆에서 금세 잠이 들었고 나는 엄마 옆에서 알콩달콩 시간을 보냈다. 목 부분이 터져 하얀 솜이 비집고 나온
빨강 털옷을 입은 인형을 수선해주는 엄마와 눈을 맞추며 어린 가슴이 행복으로 차오르던 순간, 어린 나의 전부였던 것들. 눈밭에 핀 아이들. 포슬포슬 한방눈이 쏟아진다. 눈 속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도화지 위에 알록달록 크레파스 같다. 여기저기 흩어져 제 빛깔로 그림 그리듯 눈과 노는 아이들. 아이들이 플라스틱 썰매로 내리막길을 타니 금세 매끈매끈 길이 생겼다. 목도리, 장갑, 모자에 두꺼운 옷을 입고 뒤뚱뒤뚱 걷는 두 딸이 돌돌 눈을 굴려 저들 키만한 눈사람을 만든다. 여기저기 귀여운 눈사람이 하나둘 늘어난다. 솔방울 눈, 까만 돌멩이 눈, 쭉 찢어진 나뭇가지 눈. 눈사람 만들기에 빠져 볼이 발그레해진 아이들을 붙들고 느슨해진 목도리와 옷매무새를 단단히 만져주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두 눈은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다. 눈밭에서 아이들이 꽃처럼 피어오른다.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되는 존재. 존재 그 자체로 커다란 선물인 아이들. 이 소중한 존재를 눈밭에서 자라는 꽃망울 보듯 오늘도 바라본다.